네, 이번에 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영종도에 다리가 또 생긴다. 지난달에 말씀해 주셨어요. 영종도에 세 번째 다리가 생긴다 말했는데 또 생기는 건가요? 그때는 내륙으로 가는 다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륙이 아니고 섬으로 가는 다리예요. 예. 다른 섬으로 가는 다리군요. 섬에서 섬으로 가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영종도, 우리 인천공항, 대한민국의 관문이 있는 네. 그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죠. 여기서 이 강화로 가는 그 도로가 원래 예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네. 일로에서 결국 이제 개성을 가는 건데 이게 결국 그 서해 남북 평화도로, 그래서 이 강화도를 거쳐서 개성까지 올라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1단계 영종도에서 요 신도까지 요 다리가 5월에 이제 드디어 공사를 마치고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영종도에서 신도라는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개통을 하는 거군요. 근데 요 신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바로 옆에 시도도 있죠. 모도도 있습니다. 섬이 세 개가 예. 붙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예. 다리가 뭔가 연결이 뭐가 돼 있네요. 있어요. 네. 연도교. 다리,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신시모도, 이렇게 신도, 시도, 모도의 이름을 첫 자를 따서 신시모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네. 이 신시모, 이 그동안은 요 삼목 선착장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 신도로 들어가서 여행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근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다리가 생기죠. 근데 이 신시모도가 이 뭐로 유명하냐 하면 네. 그 요 시도에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송혜교 씨랑 B 씨가 나왔던 드라마 2004년이던데 네. 풀하우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된 그 섬이 요 시도입니다. 이곳에 시도라는 곳에 있었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슬픈 연가라는 그런 드라마도 나왔더라고요. 네. 풀하우스 얘기 나오는데 굉장히 그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 아마 이 섬 여행하셨으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또 요 신도, 시도 모도가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하기 되게 좋대요. 저도 아직은 못 가봤는데, 네. 근데 저 배 타고 요 삼목 선착장에서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요 여행 다녀오기 되게 자전거 여행하기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참 저희가 가까우면서 특히 수도권 서부에서 가까우면서도 참 가보지 못했던 그런 섬인데 이제 조만간 다리가 개통이 되죠. 5월인가요? 5월에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도로 포장 이제 다음 달부터 하고요. 네. 추락 방지용 난간 설치하고 교통 안전 시설 그런 공사까지 다 하고 그 2km 다리 이제 개통하면 이제 5월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네. 이제 사실 이 수도권 서부에서 이 영종도에서 이제 이 다리만 개통이 되면 요 신도, 시도, 모도, 요 신시모도까지 1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어떤 우리 주말 라이프에 한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말 라이프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신시모도 이 다리 개통되면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을 드리려고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차로 사실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섬이 된다면 아무래도 또 다른 관광이나 상권의 그렇죠. 변화가 생기겠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촌동, 서울 이촌동에 사실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가 많았거든요. 1호 분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 이촌동에 보면은 그 이촌역 앞에 원래 또 이 동부 이촌동, 특히 이제 동부 이촌동 쪽인데 네. 이 이촌동 쪽이 한강에서도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 또 위로는 용산 공원이 있고 그래서 네. 그 북에서 남으로 한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예전부터 이렇게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언제나 항상 이 아파트 가격이 좀 그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네. 또 지도에도 나오지만 이 한가람이나 코오롱이나 강촌이나 현대 요 4개 단지, 요 밑에 단지가 이제 이게 한강면 바로 위에 있는 거고요. 네. 요 이천역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이 4총사들이 이게 생각보다 높고 용적률도 꽤 높았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그렇다 보니 네. 재건축이 언제나 항상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가람, 코오롱, 강촌, 현대에서 그 이촌 리모델링 4총사라 그러는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이 현대 아파트가 이 다음 달에 이제 분양을 합니다. 네. 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 세대 수가 똑같아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저 용적률을 높여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8가구가 일반 분양을 하게 돼요. 일반 예. 분양이 나오는 물량이 예, 있는 거군요. 88가구가 이제 일반 분양을 다음 달에 하는데 네. 평당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7,229만 원이래요. 예. 7천만 원이 넘는군요. 네, 굉장히 뭐 많은 것 같지만 되게 네. 비싼 것 같지만 네. 이게 그 분양하는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전용 122제곱미터가 32억 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밑에 네. 요 아파트 요게 이제 지은 지 한 10년 차 이제 11년 차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네. 비슷한 그 전용 124제곱미터가 작년 7월에 58억 원에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20억 원 이상 뭐 물론 요 지은 지 11년 차 되는 아파트가 한강 바로 위다 보니 뭐 그런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네. 그래도 20억 원 이상 그 시세가 이 차이가 나는 거죠, 분양가가. 시세 예. 차익이 좀 예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관심이 이제 가는데 네. 일단 많지는 않고 또 일반 분양이 많지도 않고 그 작년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이 이제 커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2억 원 이상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 3.3% 취득세랑 지방교육세 합쳐서 3.3%인데 그거 합쳐서 이 2억을 감안해도 분양을 받으려면 31억 원이 이상 있어야 이게 일단 저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시세 차익은 예상이 예. 되지만 현금이 좀 많이 예, 필요하고 여전히 현금이 좀 필요한 역시 그런 그 분양 아파트가 됐습니다. 네, 예. 정부가 최근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천 경마장을 이전한 후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자체들마다 지금 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 중이라고요. 이게 경마장이 그 과천시가 작년에 그 경마장에 그 경마장을 그 해서 이제 그 경기도에서 받은 그 교부금이 네. 485억 원이래요. 아하. 그러니까 과천에 그 경마장이 있으면 이 그 경마장이 이 저 경기도로 도세를 내거든요. 지방세를 내고 그거를 일부를 이제 교부금으로 받는데 네. 그래서 과천시가 받은 금이 그 받은 교부금이 485억 원인데 과천시 작년 총 예산의 8%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뭐 과천시 지자체들은. 입장에서는 예 정말 네.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천시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 경마장 이전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 이제 이전이 결정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전은 하되 경기도 역시도 그 과천시가 내는 그 지방세수 아깝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정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다른 그 경기도 지자체들이 지금 유치 전에 아주 사활을 거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어디들이 예. 얘기가 나오는 건가 봐요. 네, 지금 일단 저 이제 과천은 이제 갑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가장 먼저 지금 파주? 저 뛰고 있는 게 이 파주와 그다음에 이 화성입니다. 네. 예. 파주는 그 문산읍에 보면은 캠프 게리 오웬이라는 주한미군 그 이전지가 있어요. 네. 이전 부지가 있어요. 이 비어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그런 상태고 네. 이 화성 시장은 이 서해안 간척지에 보면은 화홍지구라는 곳이 있대요. 예, 이게 그 화성만 그 근처에 있는 곳인데 이 화홍지구로 이 경마장을 유치하자 이런 제안을 한 상태고 포천도 지금 TF를 구성하고 안산도 구성을 해서 지금 유치전에 들어갔고요. 이 양주도 마찬가지로 광석지구 그러니까 이 백석이라는 그 동네인데 그 백석읍 그 근처에 이 광석지구란 곳이 최적지구다. 그러면서 저마다 이 그 지방 교부금을 그런 어떤 유치하기 위한 네. 경마장 유치 전쟁을 지금 그 경기도 지자체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과천시는 보내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예. 없겠네요. 여전히 지금도 네. 보내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들이 좀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압구정의 아파트가 30억이 낮춘 매물이 나왔고 또 거래가 됐다고요? 이게 신현대 아파트거든요. 네.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인데 이게 작년 말에 128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저 최근에 98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30억 원 정도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아직은 저 실거래가에 등록이 안 됐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토지거래 약정만 된 상태여서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실거래가 등록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이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해지는 어려울 거다. 이게 이제 그 주변 중개사들의 말이더라고요. 네. 뭐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저 강남구 상승률이 0.01%밖에 안 됐어요. 주간 상승률이 거의 뭐 뚝 떨어진 상황이고요. 과천은 마이너스 0.03%, 88주 만에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돌아섰습니다. 됐군요. 이 영향으로 서울도 0.22에서 0.15%로 낮춰졌고, 이렇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주택 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 이렇게 SNS에서 밝혔죠. 뭐 집값은? 역시 물건은 네. 그 매물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집값은 일단 지금 안정세로 보이는 건 확실하네요.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문제는 변수는 전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려스러운 건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매매 물건은 늘고 있어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얘기가 나온 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공식화한 지 벌써 지금 서울만 해도 20% 늘었는데 반대로 지금 전세 물건은 지금 19,000 이게 어제 기준으로 19,000이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18,0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네. 아시랩이라는 부동산 빅데이터의 얘기거든요. 네. 이 지금 거의 뭐 30% 가까이 1년 만에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 이게 아직까지는 그 전세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는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폼 이사철이 시작되면 이게 또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난 밤에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수요가 감소한다. 공급 감소만 강조하는 건 균형 잃은 주장이다. 이러면서 이 전세 문제를 놓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예.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에 이어서 대출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 경계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질문 가겠습니다. 네, 규제 지역 아파트 지금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불어대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번에 어차피 임대사업자 얘기는 나왔으니까 네. 임대사업자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그 만기가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반 다주택자의 얘기거든요. 일반 다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거를 제한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저의 일단 답은 일단 X입니다. 네. 예.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주담대의 그런 어떤 기본 구조,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의 그 문제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일반 주담대는 만기가 길어요. 뭐 20년, 30년 뭐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게 과거에 받으셨던 분들은 이미 그 주담대를 정리한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최근에 받은 분들은 만기가 이게 다가오는 경우가 아직은 멀었어요. 그래서 그 5대 은행의 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이 약 500억 원 가량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잔액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일단은 다주택자의 대출을 그 만기를 제한하는 게 이게 당장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다시 매도하게 내놓는 그런 세금만큼의 큰 압박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세금에 이어 대출까지 이렇게 정부가 꺼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택 매도에 나서게 압박을 하는구나. 충분한 심리적 압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